지동 스카이피 교육 수리논술 연구소장 이강호입니다. 자, 이 OT 강의는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수능을 앞두고 있죠. 이제 수능 끝난 이후에 서울시내 주요 대학 거의 뭐 대부분의 주요 대학이 수리논술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수능 공부를 했다면 이제 추수를 할 시점이죠. 그리고 수능 시험과 대학별 논술고사, 이 수리논술은 좀 그 접근 방향이나 아무래도 점수를 이제 확보하는 그 기술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자, 수리논술 저희 이제 강좌 개설된 안내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미 이제 공부는 특히 이과생이 대부분이죠. 충분히 빡세게 했습니다. 일단은 수리논술은 답안을 작성하는 그 포맷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수학을 잘했어도 수리논술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논술고사 답안지 작성을 최소 3번 이상은 연습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지금 상시 개설되고 있는 이제 11월 17일부터 마지막 시험보는 인하대 및 아주대 시험 직전일 12월 2일까지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제 상시 매일 3개 블록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요 대학이죠.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인하대, 아주대 등 이제 주요 대학 이제 자연계, 그다음에 의학학계 그 심층 수리논술 강좌와 함께 여러분들 수리논술 답안에 필요한 팁을 제공하는 이제 그 OT 강의입니다. 저희 이제 강사진 대표적으로 서울대 수학과 출신의 이원전 선생님과 저를 비롯한 많은 수리논술 강사팀이 여러분들 이제 지원한 대학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 작성,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첨삭 이런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단기 특강이죠. 저희 이제 모집반은 반별 최대 5명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소수 정예로 거의 뭐 과외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치, 한의대, 수의대, 약학, 자연계열 이런 이제 지난 대학별 이제 주요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수리논술을 이제 실시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6개년 기출을 연계하고 각 대학마다 약간의 유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이제 대학에서 서로 이제 어떤 그 타 학교에서 어느 유형의 문제를 출제했는지 항상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래서 A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가 뭐 1, 2년 뒤에 B 대학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약간 이제 형태만 바꿔서 출제되기도 하고, 수리논술로 낼 수 있는 논제의 풀이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기본적인 수학 실력은 바탕이 돼 있으므로 이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수리논술의 고득점 합격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17일 날 수능 친 목요일 날 이후부터 마지막 그 인하대인데요. 수리논술 고사 시험 직전인 10월 2일 토요일까지 이제 보통 4회 정도 초단기 특강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 자, 대학별 논술고사 이제 합격 입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꽤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거쳐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자, 우선 대학별 그리고 과목별 논술 기본 방향은 대학별로는 최근 뭐 4년, 뭐 많아봐야 5년 정도면 충분한데 기출 논제, 그 다음에 그 유사 변형 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리논술을 이제 보는 계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인문사회, 언어논술은 회차별 1대1로 지도하고, 자연의학 계열 수리논술, 이것도 회차별 1대1로 이제 과목별 대면 첨삭 지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중에서 의학학 계열 중에 특히 과학논술도 실시하는 학교가 있죠. 그 경우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3회차 시간대 중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이제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A반은 10시부터 이제 1시까지 3시간으로 이제 그 블록이 구성이 되고, B반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자, C반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반입니다. 개인별 시간표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 놓여 있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 4회부터 이제 많게는 이제 뭐 여러 대학을 보는 학생도 있는데 12회차까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리논술 강좌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꼭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빨리 보는 대학이 주로 건국대를 필두로 경희대, 그다음에 단국대, 서울여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항공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서강대, 가톨릭 의학학 계열이 이제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죠. 그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이제 경기 한국기술교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진행합니다. 광운대학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국립거점대학의 경북대 의학과가 이제 많이 뽑고 있죠. 논술로. 동덕여대, 부산대학교, 세종대, 이화여대 이런 경우에 이제 일정이 이제 쭉 이제 이어서 2주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자, 자연계열 수리 논술. 이제 의치대가 이제 최상위권에 이제 포진해 있는데 수학 과목 60점, 과학 점수 40점, 이렇게 총점 100점으로 대부분 이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학, 과학 과목 출제 범위는 현행 교육 과정에 맞게 보통 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이제 해당 교과목에서 출제하고요. 과학 과목은 물리학이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자연계 수리 논술 완성의 포인트는 일단은 뭐 여러 유형 중에 제일 많은 게 정답 도출 유형이죠. 하지만 어떤 대학에 따라서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이제 수학적인 그 명제를 그것이 맞다는 것을 보이시오. 그 다음에 그것이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 밝혀보시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충족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경우에요. 첫 번째 이제 큰 문항 100점 50점인데 이 제시문이 쭉 나와 있고, 자, 이와 같이 이제 기본 설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논리력, 그 다음에 약간 답안에 접근하는 창의적인 사고력, 뭐 그런 거를 많이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수리 논술의 이제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뭐 특히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닌 만큼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제시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짧은 소논제가 요 닫힌 구간에서 주어진 이차 함수가 최소값 20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실수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뭐 이런 논제를 이제 제시했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각 소문항에 배점이 나와 있죠. 이렇게 구간별로 경우로 나누어서 이 구간에 따라서 주어진 함수의 증감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를 일일이 나누어서 답만 딱 구하는 수능 시험에 이제 킬러 문항하고는 좀 기본적인 답안을 채워야 되는 어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답안의 형식도 채점에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좀 독특하죠. 요 x 더하기 사인 4x 빼기 1의 최소값, 요걸 이제 구하는 과정을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이걸 미분을 해서 요 이제 증감표도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지에 옮겨 적어야 됩니다. f 프라임 값이 0이 되는지만 그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극값이 생기고, 그 중에서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요 중에서 작은 값을 찾는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범위에 이제 정밀하게 구간을 좁혀서 어느 범위에서 요 각의 크기에 따른 이제 사인 함수 값이 변하는지 그 대소까지 치밀하게 검토해서 답안에 옮겨서 최종 정답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유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주어진 2차 함수, 다항 함수죠. 그 수학 2 범위의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접선이 동일하게 이 특정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날 때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라는 거죠. 알겠죠? 이 구하는 영역의 넓이는 이제 그 적당한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에 옮겨 적어야 될 내용이고, 이런 걸 이제 평소에 수능 풀 때는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남들이 알아보기 쉽게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많이 한 적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실력을 이제 충분히 이제 갖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한두 번의 이제 시험만 이제 연습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그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수리 논술 점수로 현실화할 수 있다. 이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요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정적분의 결과로 요 주어진 영역의 넓이가 3분의 4라는 걸 이제 쉽게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치할 수 없음을 보여라. 이런 건 이제 증명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제시문에 있는 요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자, 이와 같이 해서 귀류법으로 이제 증명에 도달하는 이런 거 이제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경우도 x0 더하기 y0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그러면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난다고 가정해서 재심은 나에 따라서 요 형태의 식을 쓰고 그러면 접선은 정확하게 하나의 접점만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t에 관한 새로운 방식, gt =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x0, y0를 구하는 문제로 이제 논리가 귀착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뭐 수능에서 많이 봐왔죠. 여기가 서로 다른 부호의 극값을 가져야만 되므로 최종적으로 요 값이 0보다 크다. 그런데 x0가 4 이상이 된다는 조건에서 x0, y0는 최소가 5 이상이 된다. 왜냐면 자연수 제약이 있으니까. 그 최종 정답은 자연수 중에서는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유명한 리드 추측을 증명한 그런 것을 약간 이제 고등학교 눈높이에 맞게 대학교에서 참신하게 논제 구성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제시문의 독해 능력이 이제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채색다 항식에서 일단 단봉 분포를 이룬다. 이것을 이제 허준희 교수가 증명을 해서 그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받아서 지난 이제 재작년에 이제 2022년도죠. 그 이제 필즈 메달을 수상했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을 약간 축소해서 논리를 구성한 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K가 3이고 S가 공집합이면 요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요게 GN이 N의 3승이라는 요 채색다 항식의 가장 특수한 형태죠. 요 값은 이제 9만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가 4인 경우에는 채색다 항식이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이제 다항식으로 이제 약간 바꾼 버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N개의 식,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지 않는, 이웃하는 영역은 N-1, 그 다음에 뒤부터는 이제 요렇게 돼 있으니까 N-2가 계속 중복이 될 수 있죠. 요런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다항식으로 구성한 요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차수가 4차식이 되죠. 그런 집합 S를 하나 제시하고, 자, GN이 N, N-1, N-2를 인수로 가지니까 요거를 원소로 갖는 경우가 일단 그 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F4가 될 수 있는 값은 N-2가 돼야 되니까 4를 포함하는 S의 순서쌍이 두 개가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한 예시가 되죠. 물론 이 말고도 다른 예시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의 원소가 5개가 되는 경우는 모두 정답으로 이제 채점에 처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이런 경우. 자, S가 집합 1, 2, 2, 3, 3, 4 세 순서쌍으로 구성이 된다.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P4에서 P4로의 그 채색 다항식에서 요 다항식으로의 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집합 S가 요 4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 함수 F2가 존재하는데, 자, 라지 F가 F2를 F1에 합성시킨 거죠. 그러면 그런 함수를 정의했을 때 라지 F1의 값, 라지 F2의 값, 3, 4의 함수 값이 모두 1이 되게 하는 순서쌍 스몰 F1, F2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이겠는가.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읽어주면 됩니다. 요 합성한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1이 되는 걸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1, 2, 2, 3, 3, 4라고 두고 S2는 1, 2, 3, 그 다음 3, 4, 1, 4라고 두면 S1의 조건에서 이웃한 두 자연수 F1이 동시에 1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2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 조건에 가능한 함수 F2의 개수는 집합 A가 무엇이 되건 항상 2개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걸 논리 정연하건 서술하면,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수능만 준비해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양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상위권 대학의 기출문제입니다. 그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지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에 이제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남아있는 이제 수능을 잘 치르시고 여러분들 수능을 이제 원하는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어도 뭐 2군데 이상은 순위 논술 이제 지원을 했죠. 이제 그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1월 17일부터 이어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레이스를 펼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대치 스카이 입시교육 순위 논술, 자, 1대1 맞춤 대면 첨사 저 강좌를 여러분들이
100분 활용하셔서 원하는 대학교 이제 논술고사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수리논술 단기 특강 이제 안내 OT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